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쓸 때 많은 편리한 전자증명서, 전자문서 지갑,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는 공공지능정책과의 조정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법인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대해서 활용 방법이라든가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저희 행정안전부 공공진행정책과장이신 이희열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증명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기관에서 우리 법인기관이라 하면 많은 법인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협회도 계시고요. 많은 단체, 이런 공공성격의 기관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곳에서 전자증명서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활용 절차를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기관 내부의 어떤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서 좀 더 업무를 편리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에 질의응답과 마무리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 이희열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이희열 과장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사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은 전자증명서 이용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하고 전자문서 지갑으로 편리하게 유통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주민등록 초본을 시작으로 현재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341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건수도 1천만 건을 넘었습니다. 또 법인 사업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도 현재 53종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법인 사업자분들께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발급받아 제출하시거나 하는 증명서를 또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자증명서나 전자문서 지갑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앞으로 많이 활용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자증명서 이용과 관련해 또 많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앞으로 전자증명서 업무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께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알바생 양현명이라고 합니다. 아, 이력서는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이력서랑 신분증,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지금 바로 사장님 핸드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핸드폰으로요? 예방접종 증명서? 와, 엄청 편리하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 시작해볼까요? 네. 뭐야? 통신비까지. 큰일이네.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건가? 복잡하다 복잡해. 뭐 하나 쉬운 게 없네. 제출할 서류가 너무 많어. 현명아, 나 서류대로 금방 다녀올 테니까 가게 좀 보고 있어. 사장님, 거기 스탑! 요즘 시대에 서류 준비로 발품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전자증명서. 똑똑한 전자증명서를 이용해야죠. 제출할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다. 전자증명서 패키지 서비스 하나면 여러 개의 증명서 발급도 한 번에 뚝딱. 완전 가능하단 말이죠. 정말? 무방문, 무서류, 무비용. 모르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그럼요. 지금 당장 전자증명서 서비스 같이 해봐요. 그래. 어떻게? 정부24 앱 클릭 후 로그인. 전자문서 지갑 발급. 메뉴에서 패키지 신청 선택.
패키지 목록에서 원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 지갑에서 열람. 제출하면 끝. 참 쉽죠? 벌써 입금됐네? 고민 해결! 잠깐만. 이 좋은 걸 나만 할 수 없지? 모두에게 알려야지. 자, 좋아요. 쉽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젠 다 필요 없습니다. 간편하게 전자증명서 하나로 해결하세요. 잠깐. 대출만 되는 게 아니죠. 은행 대출, 보험 가입 등 금융 서비스, 핸드폰 온가족 할인 혜택, 장기 일시 정지 등 이동 통신 서비스, 외국 출입 시 국공립시설 할인 혜택 등 본인 확인 서비스, 기업 채용, 국가 자격 시험 등 대학 증명 서비스까지. 와, 전자증명서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요. 국민 생활이 이렇게 편리해지는데 꼭 쓰실 거죠? 쉽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증명서 많이 활용하세요. 이게 조금 이렇게 자금 대출을 받으려다 보니까 제출할 서류가 상당히 많고 발급처도 각각 달라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으면 증명서 발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자금 대출에 필요한 전자증명서를 모두 비대면으로 발급할 수 있어서 시간도 비용도 절약하고 너무 좋았어요.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 이명란 사무관입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 지금 그 아르바이트생이 그 취업에 필요한 서류 사장님께 그 발급받기 위해서 어디 가시지 말고 내가 지금 받은 거 사장님한테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열람시켜 주고 하는 거 이제 영상을 보셨을 텐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관공서에서 받은 서류를 그냥 저렇게 받아서 어떻게 볼 수 있나라고 이제 조금 의아해하실 텐데, 그게 이제 전자증명서라는 거고요.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이제 국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예방접종 증명서도 많이 발급을 받으셨을 텐데, 이런 것뿐 아니고 이제 각종 자격증에 필요한 서류들도 있고요. 국가기술 자격증 확인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통 아시는 것처럼 어디 그 인터넷 발급 사이트 가셔서 보통은 이제 종이로 출력해서 필요한 곳에 제출을 하시거나 이제 내용 확인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이제 발급받은 내용을 확인을 해서 실제 필요한 곳에다가 제출까지 하는 서비스가 이제 전자증명서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제 비교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기존의 종이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제출 받으려고 기존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도 아마 전화로 알아보셨을 거예요. 재직증명서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갔더니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도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다시 온라인 출력이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거기 가셔서 또 다시 발급 받으셔야 되잖아요. 발급 받아서 다시 은행에 다시 와야 되니까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자증명서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정부24나 아니면 각종 저희 33개 모바일 앱에서 직접 발급 신청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당하는 그 기관에 제출을 해서 업무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전자증명서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당연히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시간이나 비용이나 또 이제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게 최소화될 것이고, 이 서류를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사회적 비용들도 많이 절감이 돼서 기업이나 또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앞에서 저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19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추진 경과를 보시면은 우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2020년부터는 운전 경력 증명서도 저희가 발급을 해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할 때 사실은 신분증 안 가져오시면은 예전엔 탑승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부입사에서 발급받은 운전 경력 증명서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바로 탑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한창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필요한 공적 마스크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을 때 그때 가족들 포함해서 이제 마스크 구매하실 때 가족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2021년부터는 또 이제 국가급 위공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공공시설 입장하실 때 이용료 감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위공자 확인증 같은 거 사실은 필요한데 확인증 안 가져오셔도 그 모바일 앱에서 확인서 바로 발급 받으셔서 이제 열람하는 걸로 보여드리면은 바로 그런 부분도 처리가 됐었고요. 21년도부터는 각종 시중은행들에서도 저희 전장증명서를 활용해서 각종 그 금융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 업무라든지 통장 개설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전자증명서로 받아서 실제 업무에 활용을 했고요. 21년 2월에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21년도 말부터는 그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다시피 저희 그 민간 플랫폼 앱인 토스 앱이나 그다음에 네이버 앱, 카카오톡에서도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저희 대학 재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367개 국공립 사립대학까지 포함해서 전자증명서로 발급을 개시하여서 그 대학생들이 그 취업 서류나 취업할 때 이럴 때 졸업증명서 등 재증명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22년 작년 말에는 그 SK텔레콤에서 전국 3,000여 개 대리점에서 그 주민등록 등본이나 병적 증명서를 활용을 해서 그 금융 상품들 서비스를 상담하거나 할 때 전자증명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그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를 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341종을 발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 민간앱 33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 건수는 올해 1월 말 현재 1,022만 건에 달하고 있고요. 이제 그 민간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용 건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취할 수 있는 활용 기관은 저희 금융법인 같은 경우가 지금 9,800여 개를 포함해서 거의 10,000여 개를 넘고 있고요. 저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오늘 같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간단하게 여기서 보시면은 공공 분야에서는 14개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제출 또 열람하실 수 있고요. 민간 분야에서는 19개 앱에서 발급 신청하고 열람 또는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들께서 필요한 이제 증명서 현황인데요. 전체가 54종이고 주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지방세 납세 증명서 많이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말에 추가된 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후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는 절차들을 확인을 하셔서 이런 증명서들 많이 발급받으셔서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시고 직접 방문 생업에도 바쁘신데 직접 가시지 않으셔도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인데요.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분기에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같은 경우가 구비 서류가 필요한데 이런 서류들을 우편이나 이런 걸로 받지 않고 아니면은 직접 방문해서 받지 않고 그 한국장학재단 앱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서 제출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SK텔레콤 고객센터에서도 지금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이런 시나리오로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전자증명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 때 많은 편리한 전자문서 지갑. 줄여서 알쓸편잡, 편갑. 네. 오늘 그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법인 사업자분들께서 꽤 많이 들어오실 걸로 예상하는데 아마 이제 다들 지금 업무 시간 중이시고 많이 바쁘셔가지고 하지만 업무 시간 중에 이렇게 유튜브를 공식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게 아마 좋은 찬스이자 좀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아마 전자증명서를 오늘 처음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차분히 하나씩 이용 방법을 같이 따라 하셔도 좋고요.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편리하고 아주 획기적인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 활자가 발명된 거에 비견될 만한 그런 그 서비스임에 자부합니다. 네, 그러면 설명회를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전자문서 지갑은 정부24나 아까 방금 전에 저희 그 임영란 사무관님 말씀하신 33개 앱에서 모두 전자문서 지갑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문서 지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구찌나 샤넬 이런 그 지갑이 아니고요. 멀리 어느 무형의 어떤 공간에 있는 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고 이 지갑이 있어야만 전자증명서가 그 지갑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지갑을 발급받으려면 일단 지갑을 발급받는 앱을 실행하셔야 되는데 정부24나 아니면 33개 민간 앱에서 33개 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그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정부24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부24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간편 인증을 통해서 쉽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전자문서 지갑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전자문서 지갑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문서 정부24에 가입한 뒤 전자문서 지갑에 들어가면 발급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여기서 확인 누르고 개인정보 동의 누르고 발급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런 긴 뭔가 텍스트가 쭉 있는 지갑 주소가 발급이 되면서 지갑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백화점에 가지 않으셔도 여기서 지갑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지갑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갑 안에서 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여기서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발급받은 증명서도 볼 수 있고 또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남이 보낸 증명서를 제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으로 많은 그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바로 좀 이따가 한 20분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이따가 직접 화면을 보면서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증명서 발급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제 증명서 발급을 하는 그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갑 안에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방문 그 발급하는 기관에 직접 가서 거기서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급하는 기관에 직접 가야 된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건 아니고 발급하는 그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발급한 증명서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아까 만들어두신 저의 지갑 안으로 그 증명서가 쏙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먼저 정부24 앱을 한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을 하면 여기서 발급 버튼을 누르고 여기 온라인 발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자문서 지갑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아까 만드신 그 지갑 안으로 증명서가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음 보시면 자, 발급을 했더니 아까 우리 지갑 만들었었죠? 그 지갑 안에 들어와 보니까 주민등록표 등본이 들어와 있네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증명서를 우리가 발급을 받으면 전자증명서는 90일 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90일. 그래서 90일 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다른 곳에 보내는 단추가 있고 그 다음에 내 핸드폰에 저장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자, 내 폰에 저장을 할 때에는 6자리 숫자가 필요하고요. 증명서 제출을 누르게 되면 다른 기관, 여러분 지금 여러 법인들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법인에도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제출할 증명서를 한번 선택을 하고 보내기를 해보면 자, 제출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서 기관명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 법인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게 되면 검색을 누르면 여기에 여러분 기관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일회 열람용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열어볼 수 있게. 자, 내용을 서류가 굳이 내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줄 필요가 없이 자, 내용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맞나 틀리나 이렇게 확인시켜 줄 때 일회 열람 주소를 보내서 그 사람이 내용만 한번 쓱 읽고 바로 닫아버리면 다음부터는 그게 열리지가 않는 그런 일회 열람용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낼 때는 항상 이런 문서 열람 번호가 생기는데요. 이 문서 열람 번호가 없으면 그 받은 사람이 그 제가 보낸 증명서를 절대 열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핸드폰의 정부24 앱인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정부24 앱을 실행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로그인 하라고 지금 돼 있죠. 자, 로그인 단추를 눌러보면 자, 보통 이제 저희 간편 인증 요즘에 많이 쓰시기 때문에 간편 인증을 통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인증은 이렇게 여러 가지 네이버, 카카오톡, KB, 국민은행, 하나, 농협 이런 간편 인증을 서비스하는 회사에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시면 바로 로그인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주로 이용을 해서 카카오톡을 한번 이용해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 이름, 생년월일, 이런 전화번호, 이런 개인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제가 좀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의 동의를 하고 인증을 하게 되면 카카오 인증서로 확인하라는 카카오톡에 오게 되고요. 여기서 인증하기를 눌러서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 인증 완료를 다시 정부24 앱으로 와서 눌러주면 이제 정부24에 로그인이 됐습니다. 복잡한 아이디 암호 이런 거 몰라도 되죠. 이제 페이스 아이디 하나로 바로 로그인 됐습니다. 자, 여기서 햄버거 버튼을 눌러서 전자문서 지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자문서 지갑 안으로 들어와서 전자문서 지갑 누르니까 전자문서 지갑이 없으니까 이제 발급을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전자문서 지갑을 정부24에서 이렇게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제 개인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24 회원가입했을 때의 정보가. 그래서 발급 신청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저의 지갑이 하나 이렇게 생겼죠. 지갑이 생긴 상태에서 정부24 앱을 통해서 저희 전자문서 지갑에 들어갔습니다. 전자문서 지갑에 들어오니까 이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PT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런 증명서들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갑 안에서 발급 신청을 하는 거. 두 번째는 각 기관의 앱이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거. 자, 여기서는 지갑에서 먼저 한번 발급해 볼게요. 자, 먼저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패키지라고 해서 여러 개의 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만약에 나는 좀 은행에 갈 일이 있어. 그러면 금융 패키지를 선택하면 되고요. 여러 가지 생활 지원이라든가 일자리별로 패키지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민등록 등본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제가 있는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서 그냥 발급 눌러도 되지만 선택 발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만 필요한 정보만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거인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포함해서 한번 해볼까요? 포함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여러 뭐 주민번호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예, 뭐 어떤 서류에서는 반드시 뭐 뒷자리를 마스킹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죠. 어쨌든 뭐 선택 발급에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보통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뭐 발급 이렇게 눌러서 그냥 뭐 이런 것처럼 뭐 구분 없이 전체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발급을 해서 민원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민등록 등본을 예,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제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이 바로 휴대폰으로 컴퓨터도 필요 없죠. 휴대폰으로 주민등록 등본이 제 지갑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 예전에 발급받았던 증명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는데 시간, 예, 여기 주민등록 등본이 보이시죠? 저의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또 동거인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예, 주민등록 등본이 여기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이런 예, 진본 마크가 있는 전자증명서가 이 저희 그 강력한 보안 기술로 블록체인 보안 기술로 이 진본을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 요걸 제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제출 버튼, 그다음에 요거를 누르면 이제 문서 저장, 그 핸드폰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제출과 저장 버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오늘 한번 제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출 눌러서 자, 어디에 보내볼까요? 먼저 저희 관공서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잘못 오타를 쳤네요.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 예,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우고 행정안전부 네 해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오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행정안전부가 나왔죠. 여기서 선택을 하고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행정안전부에 제출이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문서 열람 번호가 있는데 이 6자리 번호를 행정안전부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공무원 중에 자기 업무와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이 문서 열람 번호를 반드시 알려주어야지 그 공무원이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여러분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지갑으로 돌아와서 내 증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증명서를 별칭을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증명서를 발급받다 보면 이 증명서가 도대체 언제 뭐 하려고 받았던 건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메모처럼 달아놓을 수 있는 별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대출용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한 번 발급받은 증명서를 여러 기관에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뭐 은행 이렇게 여러 번 제출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체크한 다음에 자, 여러 개를 2개를 한꺼번에 이번엔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그 자녀가 있는 교육청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세종교육청. 세종 검색하면 일단 세종으로 시작되는 데가 굉장히 많죠. 네, 여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있네요. 네, 이거를 클릭해서 세종시 교육청에다가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내면 역시 문서 열람 번호가 뜹니다. 이것을 세종시 교육청 내가 제출하고자 하는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예, 여기 보시면 패키지라고 해서 방금 등초본을 한꺼번에 교육청에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열람 번호를 꼭 알려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지금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보내기 취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기 전이라면 보내기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계시는 회사에 제가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터라는 법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 주민등록표 등본과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제가 취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자, 큰터라는 회사에 예, 제출을 해보면 보내기라고 누르면 바로 제출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계시는 회사에서는 이 증명서를 어떻게 받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바로 알려드리지 않고 잠시 후에 한 10분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서를 열람하는 화면이죠. 자, 본 다음에 이게 3개월까지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좀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고 싶어. 내용만 확인하기 위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암호를 걸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이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 예, 여기에서 저는 그 파일이라는 앱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해서, 예, 여기에 이제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게 주민등록, 네, 오타가 났네요. 주민등록번호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제 휴대폰 안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갑에 들어가지 않고 정부24 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데이터도 없고 그랬을 때 이제 다운로드 안에 주민등록번호 이 다운받은 것을 암호를 방금 12345였죠? 12345를 넣고 열어보면 예, 이렇게 저의 주민등록번호이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람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딘가 제출할 수 없지만 사실 뭐 나의 주소가 어디더라? 만약에 기억이 안 났을 때 새로 이사 갔는데 나의 주소가 어디더라? 했을 때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이런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아까 제가 행정안전부 치면서 자꾸 오타가 났죠. 이거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 지갑 주소를 QR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방금 전에 큰터에 제출을 했죠. 큰터에 제가 QR 스캔으로 한번 저장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 전자문서 지갑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 예, 그 제출 기관에 제가 큰터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법인 중에 큰터라는 예, 기관이 있습니다. 큰터라고 치고 제가 지금 예, 다른 데를 비추고 있는데 큰터를 누르고 예, 여기 큰터라는 회사가 보이죠? 네, 여기에서 예, 여기 주소 복사를 하게 되면 큰터라는 회사의 지갑 주소가 복사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휴대폰으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QR 코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요게 제출용입니다. 요게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순간 이렇게 지갑 주소가 들어버리기 때문에 손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QR 코드를 입력을 해서 보내기 하면 바로 예, 복잡한 타자 안 치고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 법인명 중에 굉장히 복잡한 이름들도 있을 텐데 QR 코드를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그 회사에 관련된 분들이 서류를 편하게 제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1회 열람 보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1회 열람 보내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회 열람 보내기는 어느 기관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개인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한테 보내봤는데 이렇게 보내니까 이런 복잡한 주소가 있고 문서 열람 번호가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를 눌러보면 자, 아까 열람 번호가 있었죠? 예, 열람 번호를 넣고 예, 열람 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제가 보낸 예, 주민등록번호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편의점 사장님한테 보낼 수도 있고 알바생이 아니면 예, 잠깐 내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뭐 어디인가에서 했을 때 이렇게 예, 진본 마크가 붙어 있는 전자증명서를 바로 한 번만 예, 한 번 더 열람해 볼까요? 자, 한 번 열람했는데 한 번 더 열람해 보겠습니다. 자, 문서 열람 번호를 이미 열람한 주소다. 이렇게 하면서 열람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회 열람 주소로 해서 간편하게 예, 지갑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열람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낼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갈 수 있으니까 아무한테나 보내면 안 되겠죠. 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이제 이 전자증명서는 컴퓨터는 되지 않고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저희 전자증명서는 사실 앞에 모바일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만 제공이 되는데 법인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특별하게도 저희가 이제 법인 사용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라고 PC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증명서 우리 발급받은 그 내 문서함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일회 열람용 보내기 했던 그 문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낸 내역에서 보시면 자, 보관 기간 89일 남았죠, 이제. 그리고 문서 열람 번호가 나오고 그 사람이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모든 상태를 자세하게 나타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명서의 상세 정보를 이 사람이 열람을 했는지 또 뭐 그냥 아직도 열람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문서 열람 번호를 다시 보내줘야겠다 할 때는 이 열람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터에 아까 제출한 게 아직 미확인 상태죠. 네, 보내기 취소도 할 수 있어요. 자, 자, 이거는 제가 그 받은 화면인데요. 예전에 이제 과거에 9월 달에 누군가 제출한 걸 받은 화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 저의 지갑 주소를 다른 분들한테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QR코드를 그냥 이 화면을 그대로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너의 전자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전자지갑 주소를 친구한테 보내서 친구가 아니죠. 뭐 직원한테 보내서 자 여기로 제출해 주세요 했을 때 이 지갑 주소를 눌렀을 때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아까 제출 화면에서 이렇게 복사해서 제출 화면에서 다시 정부24 가서 여기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아까 저 자신에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사실 보낼 수 없는데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신에게 보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는 왜 내 증명서는 내 증명서 함에 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누군가에게 전자증명서를 보낼 때는 이런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증명서를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거나 종이로 출력해서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게 좀 약간 신빙성의 의문을 항상 가져왔죠. 이런 식으로 보내시게 되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증명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저희가 두 가지 발급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갑에서 발급하지 않고 여러분 기관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갑을 빠져나와서 이제 정부24라는 기관에서 한번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한번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정부24의 건축물 대장 발급을 열람 신청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디를 해볼까요? 자, 오늘 저희 경복궁 다들 가보셨습니까? 경복궁의 건축물 대장을 한번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복궁의 주소가 사직로 161이죠. 네. 경복궁의 건축물 소재지 사직로 161, 사직로 161 놓고 검색. 자, 여기 보시면 경복궁에 대한 이렇게 종로구 사직로 161. 여기 행정처리기관이 종로구 청운효자동이네요. 여기를 넣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리고 건물의 명칭을 경복궁이 건물이 엄청 많죠. 거기에 건물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자, 건물 명칭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 경복궁의 화장실부터 자, 주방, 주방동 행각, 남행각, 동해행각 엄청 많죠. 너무 많습니다. 동수문잔청, 광화문 매표소, 안내 부스 뭐 여러 이 건물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데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수문장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수문장청의 건축물 대장 한번 떼보겠습니다. 전자증명서로. 자, 여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온라인 발급이 아니죠. 전자문서 지갑. 반드시 전자문서 지갑으로 하셔야 여러분의 지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자문서 지갑을 꼭 기억하세요. 전자문서 지갑을 클릭하시고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방금 만드신 지갑으로 경복궁의 건축물 대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왔어요. 벌써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전자문서 지갑을 누르시게 되면 자, 전자문서 지갑에 자, 건축물 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경복궁의 건축물 대장. 자, 목조. 네, 문화 및 집회시설 기념관이고요. 54.29 평방미터입니다. 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2012년 1월 4일 소유권 지분이 변동이 됐네요. 네, 문화재청으로요. 네, 그리고 금성에서 설계를 했고, 삼품 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하고 진강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떼볼 수 있는 거고요. 2011년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이걸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딘가에 제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출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이 발급받는 340여 종의 전자증명서는 무조건 다 이렇게 저장하고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24에서 이렇게 사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사실 정부24 1년에 몇 번이나 쓰십니까? 거의 1년에 뭐 한 번이나 쓸까 말까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 증명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발급받으신 증명서를 카카오톡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여러 증명서들을 발급받았죠. 건축물 대장도 발급받고. 자, 카카오 지갑 여기 3.3개 눌러서 지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에 뭐 여러 가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카카오톡에서는 14종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저는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한번 카카오톡에서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국문 증명서를 제 페이스 아이디로 인증을 하고, 네,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서, 자, 잠시만 기다리면,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마지막 단계라서 많이 이제 이런 건 필요하지 않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방접종 증명서 내라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원에서도 내라고 하고, 여러분 다니는 단체에서도. 자, 발급이 됐습니다, 벌써. 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면, 자, 백신을 언제 몇 차례 맞았는지, 요런 뭐 쿠브 앱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전자증명서를 이게 페이퍼 형태로 할 수 있고, 또 열람용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서 핸드폰 안에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제 핸드폰에 내가 예방접종을 언제 맞았지 하는 게 1차, 2차, 3차, 4차 언제 맞았지 하는 것들을 여기서 핸드폰에서 바로 열어서 데이터 소비 없이 바로 그냥 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에서 확인하실 때에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꼭 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지문 마크가 없어요. 그냥 열람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 제출하거나 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걸 한번 법인에 한번 제가 큰터라는 법인이 있었죠. 여기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가 회사 가야 되는데, 자, 예방접종 안 하는 사람은 출근하면 안 돼요 라는 메시지를 받고, 자, 제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큰터에서 이 제출한 증명서를 큰터에 이 사장님께서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출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보냈는지, 누가 열람을 했는지, 그리고 뭐 문사 열람 번호는 몇 번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QR 코드로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큰터의 QR 코드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카메라로 큰터라고 안 치고 이렇게 여러 증명서를 같이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안전하게 전자증명서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 어디서 발급받더라도 지갑에 들어오면 카카오톡에서 보든 정부24에서 보든 네이버에서 보든 토스에서 보든 다 동일한 내용이 보이고 또 제출을 할 수가 있고, 카카오톡과 또 네이버 토스에서는 발급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서 발급기관에 가면, 특히 정부24에 가면 더 많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 아까 건축물 대장 발급받는 거 보셨죠? 자, 이번엔 네이버 앱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 앱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 누르고 전자증명서에 들어가면 방금 발급받은 증명서들 많이 보이시죠? 저는 이제 과거에도 많이 받은 게 있어가지고, 요런 게, 이렇게 주민등록 초본, 소득금액 증명서, 건축물 대장,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증명서를 한번 신청해 볼게요. 여기서는 뭐 해볼까요? 우리 그 네이버에서는, 건강보험 그 자격특실 확인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건강보험공단 가야 되죠. 하지만 네이버 앱에서 바로 지금, 네이버 앱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보안 정책상 이렇게 그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기관으로 제출해서 아까 제가 그 큰터라는 기관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QR 코드로 아까 이렇게 그 사진으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역시 네이버에서도 그 QR 코드 촬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터의 QR을 찍으면, 네, 이렇게, 바로 여기서 제출하기 누르게 되면 바로, 네, 이 방금 이 증명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낸 내역에 가보면, 예, 이렇게 제가 방금 보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체크하고 제출 취소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내 증명서 다시 한번 네이버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증명서들을 보시면 이 지갑 안에서 보이는 것들은 네이버에서 보든 카카오톡에서 보든 정부 입사에서 보든 토스에서 보든 모두 다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여기 제가 저번에 대출 받느라고 이렇게 그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이렇게 대출 서비스 했더니 저에게 가장 그 싸게 대출 받은 곳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전자증명서에서 패키지로 이렇게 제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자, 네이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요. 자, 하나 더 여러분.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지갑 안에서 발급받기, 또 기관에서 발급받기. 여러분 가장 많이 쓰시는 것 중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우리 집 살 때 그 집의 등기부 등본 확인하잖아요. 이것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은 안타깝게도 저희 정부 입사에서도 발급이 안 되고 앱에서도 발급이 안 되고 다만 PC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PC 화면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PC에서 저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 이용약관에 체크를 하고, 네, 저의 개인정보 넣고, 주민등록번호 넣고, 예, 여러 가지 뭐, 저와 관계되신 가족분 성함 넣고, 예, 주민등록번호 풀로 넣고, 해서, 뭐, 사설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저는 PC에 공동인증서 있어가지고, 공동인증서로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공동인증서로, 암호 넣고,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로그인이 아니죠. 예.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면, 네. 쭉 인증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에, 예, 이런 그 신청 정보를 넣게 됩니다. 뭐 본인인지 가족인지, 이런 뭐 혼인관계 증명서인지 기본 증명서인지, 뭐 이런 종류들을 선택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다만 여기 중요한 거, 여기 전자문서 지갑 보이시죠? 전자문서 지갑을 꼭 클릭하셔서 직접 인쇄하시는 거 안 됩니다. 네, 전자문서 지갑 말고 국내기관 제출용으로 용도를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네, 여기 뭐 어디에 필요하신지 확인하고 발급받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네,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끝!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갑에 가보시면 아까 휴대폰 들고 지갑에 가보시면 휴대폰에서 이 가족관계 증명서 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또 등기부 등본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 등기소에, 예, 들어가서, 이렇게, 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자,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로그인 하지 않으면 전자증명서로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는 꼭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예,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늘 교육받으시는 분 중에, 이게 부동산 법인도 많이 계시죠? 자, 등기부 등본 이렇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기, 여기 열람 서면 발급 말고 전자발급 누르시고, 예, 전자발급에서 발급하기 누르게 되면 이제 전자증명서로 발급되는데, 법인 등기상 증명서도 여기 전자발급, 발급하기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에 열람하기가 아니고, 네, 전자발급에 발급하기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예, 정부24 전자문서 지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가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오늘 경복궁으로 시작했으니까 경복궁의 등기부 등본 한번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로 161. 자, 사직로 161 경복궁에 주소 넣고 자,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경복궁의 증명서 중에 어디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흥복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복전에, 전부 말수상 포함해서, 자, 경복궁에 압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다음 누르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소유자 비공개 해가지고 하면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1,000원. 등기부 등본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이렇게 결제를 하시고, 결제를 하신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건 무료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1,000원 결제를 하신 다음에, 요것을 여기 전자문서지갑 발급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발급을 누르시게 되면, 요게 이제 바로 자기의 전자문서 지갑, 요 화면이 나타나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저의 전자문서 지갑에 방금 받으신 가족관계 증명서죠. 가족관계 증명서, 저의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제출하기 눌러서 이렇게 제출하기 누르면 이렇게 또 여기 등기사항 증명서도 마찬가지. 등기사항 증명서 뭐 경복궁 공개되어 있으니까 흥복전 서행각의 등기사항 증명 소유권 보전 2019년 6월 14일에 됐네요. 그리고 아유 광고가 떠서 관리자 문화재청 166평방미터고 서울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까지 이렇게 방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발급한 것까지 핸드폰에서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부동산 법인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휴대폰 안에 등기사항 증명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물건 나타나거나 아니면 매수자 나타나면 한번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일회 열람 코드로 해서 누군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지갑이 보이고요. 지갑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출도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찍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이 활용하는 건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저희 그 법인 전자문서 지갑 이용하시려면 저희 PC에서 아까 PC에서 누가 물어보셨죠? 핸드폰 말고 PC에서 하고 싶다. 이제 법인의 그 공동인증서가 있으셔야 되고 PC에서 웹브라우저로 dpaper.kr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dpaper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dpaper.kr 여기 보시면 이렇게 dpaper.kr이라는 이 정부 전자문서지갑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법인 사업자용 전자문서지갑 발급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이제 사업자 번호랑 뭐 이런 거 넣고,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쭉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실 때에는 뭐 예방접종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누가 제출한 걸 보실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발급받는 게 아니고 제출한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패키지로 제출된, 아까 제가 2개 한꺼번에 제출한 적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열람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사에 업무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지갑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부 전자문서지갑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dpaper.kr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에 보시면 보낼 수도 있습니다. 법인용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보낼 수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화면, 제가 그 QR 촬영했던 그 화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여러분 기관들의 QR코드가 여기 다 검색해서 여기 검색하시면 이 QR코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QR코드를 인쇄하시거나 이걸 인쇄해서 어디 여러분 회사에 붙여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걸어놓으셔도 되고 우리 회사에 뭐 취업서류 제출하시면 여기 찍어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영상으로 또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dpaper.kr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에 이제 지갑을 먼저 여러분 법인용 지갑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그 문자 받고 이메일 받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여기 가입돼 있으세요. 예, 그러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갑을 다 이미 이렇게 해서 발급받으셨죠? 네. 네. 지갑을 이렇게 발급받으셨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문서 지갑을 법인용 전자문서 지갑을 예, 인증을 한 다음에 발급을 쭉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상호명 뭐 이런 정보들을 넣으시고 네, 쭉 하신 다음에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예, 사업자 로그인 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아까 큰터라는 저 아무 관계 없는데 예, 큰터라는 회사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낸 증명서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보낸 증명서 중에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뭐 열어볼까요? 예방접종 증명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서열람 코드, 아까 제가 문서열람 코드, 다운로드가 돼서 볼 수가 없대요. 자, 한번 다운로드가 되면 증명서를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안 한 다른 증명 등본 한번 열어볼까요? 네, 다른 증명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서열람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네, 열어보면 자, 여러분 PC에서 이렇게 제가 회사에 제출한 증명서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진본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죠. 근데 자, 이걸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90일 이후에도 이걸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 뭐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해 했을 때 이걸 저장을 해보면 여기 이제 PC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서열람 번호를 누르고 네, 역시 다운로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열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저장이 된 이 파일을 그대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이제 문서 유통이 안 돼요. 이미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렇게 PDF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 진본이란 마크가 안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수는 있고 이게 전자증명서를 다운받아서 내용은 확인되지만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이 파일로만 그 회사에 존재하지 유통이 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받은 내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뭐 여러 증명서를 아까 오늘 설명회 때문에 여러 증명서를 한번 보내봤었는데 약간 패키지로 보낸 것도 있고 이렇게 2개 이상의 증명서를 묶어서 보낸 적도 있고 이렇게 보낸 날짜 또 현재 뭐 다운로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운로드해서 이제 못 찾겠으면 뭐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하든지 또 유효기간이 90일이 지났으면 다시 새 걸로 보내달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전자증명서는 언제든지 금방 발급받아서 또 보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거 필요 없는데 괜히 보냈어요? 자, 그러면 소관증명서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바로 반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려할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뭐 다운로드가 됐는지 뭐 보관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예, 그래서 전자증명서로 제출했으면 이 유효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90일까지밖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증명서는 77일밖에 안 되죠. 네, 이런 것들은 빨리 확인하거나 아니면 PC에 저장해서 뭐 회사에서 따로 저장해서 출력해서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의 증명서를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이제 증명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인도 마찬가지로 2개의 증명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오늘 자동차 등록원부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타인의 차량도 떼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다만 이제 그분의 개인정보를 알아야지 예, 가능한데 자동차 번호를 넣고 한번 자동차 등록원부를 법인 자격으로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PC에서 자 자동차 등록번호 넣고 제 개인정보를 예, 제 차인데 제 개인정보를 뭐 이것저것 넣고 주민등록번호 다 알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예. 자, 소유자 공개는 당연히 예, 해야겠죠. 그래서 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등록 업무가 금세 내 이 지갑에 법인용 지갑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자, 열람을 하면 자, 자동차 등록 업무에 관한 이 자동차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법인 자동차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런 것들 여기서 이렇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동차 등록 업무 뗄 수 있고요. 자, 또 뭐 떼볼까요? 자, 개별 증명서 신청 들어가서 이번에는
우리 그 국세 납부 증명서 같은 거 제출하실 일 많이 있으시죠? 납부 내역 증명 같은 경우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내역 증명서에 자, 이 회사의 뭐 사업자 번호 뭐 굳이 안 넣어도 되고 자, 그다음에 로그인 했기 때문에 자,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주소 공개, 비공개, 그다음에 뭐 납부한 기간 넣고 뭐 제출처 넣고 뭐 기타 하고 뭐 이렇게 뭐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제가 사실 이걸 어젯밤에 이렇게 떼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밤 10시가 넘으면 발급이 안 된대요.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저번에 떼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증명사함에 가면 납부 내역 증명서 떼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한번 열람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사실 어제 뗐었는데 요거를 보시면 국세 납부 내역이 이 법인에 대한 여러분 법인에 대한 납부 내역이 이렇게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갑 안에서 아까 10몇 개 정도 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는데 아까 저희 PT에서 보시면 54종, 법인용 증명서 54종을 여러 군데서 발급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정부24에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법인용 증명서들을 모두 이 지갑 안으로 다 넣어서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갑 안에서 제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로 제출을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제출한 내역이 뜨고 보낸 내역에서 열람 코드를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유선이나 문자로,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고 아직 안 열어봤네요. 보내기 취소. 이 열람 코드를 안 알려주면 이 행안부 어떤 공무원이라도 이걸 열어볼 수가 없어요. 행안부 공무원이 뭐 수천 명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담당자에게만 이 열람 코드를 알려주셔서 업무 내역을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증명서만 패키지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증명서는 패키지로 몇 개를 뽑아서 뭐 세트로 자동차 등록원부 납부 내역 증명을 묶어서 이렇게 한 세트로 관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패키지로 관리하실 수 있다는 점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받은 내역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다른 사람이 개인이 또는 법인이 여러분 회사에 보낸 증명서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되고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 지갑 주소는 여러분 전자문서 지갑 주소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자, 요 지갑 주소를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요 QR 코드를 통해서 뭐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나 아니면 뭐 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여기 그 정부 전자문서 지갑 그 홈페이지에서 여기 알림마당에 보시면 전자증명서 수취기간 안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수취기간 안내에서 여러분의 회사 이름을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또는 이제 여기 보이시면 검색을 하신 결과 여기 양궁협회라는 그 특이한 기관이 있네요. 양궁협회에 내가 양궁협회 직원인데 우리 회사에 지금 채용을 해야 해.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받아야 돼. 그럴 때는 여기 QR 출력이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걸어두셔도 되고 출력해서 어디에 이제 회사에 이렇게 접수 창구에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측에 있는 이 QR 코드를 그 촬영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자기 전자증명서를 담당자한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떼우셔야 되는데 안 가져오셨어요? 저는 전자증명서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출하죠? 이걸 촬영해서 제출해 주세요. 할 때 요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법인 기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업무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간략하게 이게 이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이제 편하게 여기 그 전자문서 지갑 포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안 들어가고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저희 그 사업단에 간략하게 한 3분 정도 아주 좀 시간이 좀 조금 약간 오버가 됐는데 3분 정도 해서 요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짧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 전자문서 지갑 전자증명서 서비스 연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의 개요나 아니면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회사나 법인 업무에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나 방법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연계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PI나 SDK를 이용을 하셔서 구축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연계 서비스는 크게 4가지 종류의 API 종류가 있는데요. 그 API 종류가 4가지라기보다는 API 유형이 권한이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발급 API라고 해서 전자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이용자 또는 민원인의 전자문서 지갑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게 해주는 권한을 제공해드리는 API가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은 법인 사업자들인 경우에는 수취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증명서를 여러분들의 수취 업무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취 권한을 제공해드립니다. 수취 권한은 그냥 법인 사업자 권한을 가지고 계신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좀 더 다르게 좀 보안을 좀 강화한 측면에서 지갑 권한과 신청 권한의 API가 있는데요. 지갑 권한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법인에서 앱을 이용을 하실 때, 앱 운영을 하실 때 그 운영하는 앱에서 이용자들이 전자문서 지갑을 신청하거나 발급받거나 아니면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된 증명서를 조회, 열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에 대한 권한은 이제 여러분들의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API 이용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법인 전자문서 지갑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이사를 통해서 행정안전 공공지능정책과에 공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여러분들의 기관 정보와 신청인의 전자문서 지갑 주소를 가지고 기관 담당자를 매칭해 드리게 될 거고요. 기관 담당자는 저희 포털에 로그인을 하셔서 연계 신청 정보나 기관 정보 등을 관리하시고 개발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죠?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연계 신청을 하실 때 신청서의 내용과 함께 연계 안내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전자문서 지갑 포털인 dpaper.kr로 들어오시면 알림마당에 연계 안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증명서의 활용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인에서 증명서를 활용해서 법인 업무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증명서, 정부 전자문서 지갑을 사전에 반드시 이용자가 신청을 하셔야 되고 전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와 함께 약관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구비서류를 선택을 해서 각각의 법인 업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명을 들으신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운영사업단이나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이죠? 네. 연계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업무 시스템이 있으시면 그 업무 시스템에서 dpaper.kr 저희 전자문서 지갑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전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약간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많이 신청하셔서 또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설명 드릴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전자증명서 이용 방법과 그리고 뭐 이용 방법 그리고 간략한 또 소개까지 이렇게 드렸는데 뭐 이렇게 그 진행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들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네. 질문들을 한번 보고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 목록 규격, 요거는 따로 저희 사업단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법인 인감증명서. 자,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현재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방문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하고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법인 등기부 등본이 동일한 건지. 네, 맞습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은 동일한 거고요. 아까 그 법인 자격으로 법인 공동인증서로 저희 dpaper.kr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하셨을 텐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개인 자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그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네, 거기에서 여기 인터넷 등기소에 발급을 로그인하신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개인의 그 카카오톡이나 지갑에 보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갑 발급 그 등기사항 증명서가 그것을 자기 회사 법인에다가 여기 법인에다가 뭐 QR로 스캔해서 보내시든지 아니면 명칭 검색해서 보내시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가 이제 그 법인 지갑에 와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또 계속 질문을 확인을 해보면, 네, 그 개인 휴대폰으로 법인 지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개인 휴대폰에서는 개인 지갑만 만들 수 있고 법인 지갑을 만드시려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법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또 법인이 간편 인증이 가능한지 요거는 제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편 인증은 현재는 개인만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요거는 좀 별도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개인 휴대폰으로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 가능한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휴대폰으로 개인 자격으로 휴대폰이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개인 지갑에 있는 것을 법인 지갑으로 제출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가능하고요. 또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할 때 각 법인의 공동인증서로 인증되면 법인 전자문서 지갑을 별도로 발급,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업자가 여러 개 있고 예를 들면 법인은 하나인데 서울지사, 부산지사, 충청지사 이렇게 여러 지사가 있으면 사업자 번호가 여러 개 되잖아요. 이럴 때에는 법인 지갑을 만들 때, 법인용 전자문서 지갑을 만들 때 지갑 명칭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AA 대한상회 하고 괄호하고 충청지사, 대한상회 괄호하고 부산지사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시면 각 그 사업자별로 지갑을 따로따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법인 번호는 하나야겠죠. 자, 증명서를 제출 시 수취기간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능한지, 수취기간의 수신 여부를 네, 당연히 아까 그 설명드렸죠. 지갑에서 보낸 내역에 보시면 수신이 됐는지, 언제 수신을 했는지, 열람을 했는지 이런 것들 가능하고 만약에 열람하지 않았으면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 네. 그리고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모바일 앱으로만 가능한지.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은 모바일, 그리고 법인은 PC에서 이렇게 전자문서 지갑 포털 dpaper.kr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받은 이후에 필요시 집이나 사무실이나 PC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거나 출력할, 그러니까 로그인 되어 있으면 모바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회사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 제출된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다시 열람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운로드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질문들, 네,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질문에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네. 정부24의 전자문서 지갑과 우리 dpaper, 동일합니다. 네. 거기에서 정부24에서 저희 전자문서 지갑 포털에 링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24에서 이제 클릭만 하시면 바로
저희 전자증명서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요? 핸드폰으로 앱을 한 개 설치해서 법인과 개인이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핸드폰으로는 철저하게 이제 개인용, 개인 나의 정보를 가지고 신청을 받고 또 내 지갑에서 증명서를 꺼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법인용은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설명을 드렸고 질의응답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굉장히 좀 소중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전자증명서 활용하셔가지고 업무를 좀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시다가 또 궁금하시거나 또 어떤 오늘 강의 들으셨던 것을 다시 보시고 싶으시면 지금 이 유튜브 이 사이트는 이 채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이 내용도 똑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보기나 뭐 이렇게 또 다시 열람을 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플레이해 보시면 어떤 부분만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코딩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오늘 저녁부터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또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하실 때는 여기 저희 전자증명서 헬프데스크가 있습니다. 네, 1600-8613, 1600-8613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라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설명회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많은 편리한 전자문서 지갑, 알쓸편갑,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1600-8613, 1600-8613으로 연락 주시고 유튜브 채널 정부 전자문서 지갑 전자증명서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